이번에는 반도체 분야,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한번 봅시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이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여전히 높은 시장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많이 모자르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와 또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지난 2, 3년 동안 호황을 보였던 이 반도체 업계가 작년 하반기부터 출하량이 감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TV, 가전제품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해당 세트 제품에 공급되는 반도체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주문량이 감소를 하니까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어요. 지난 2년간 100%였던 팹 가동률은 작년 하반기에는 80에서 90%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 계속 추가 감소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용 반도체는 여전히 높은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파운드리 외주 생산 물량을 늘렸고, 파운드리 업체 TSMC는 차량용 반도체 웨이퍼 할당량을 늘린 상태입니다. TSMC는 지난 11일 실적 발표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여전히 차량용 칩 고객사에 충분한 웨이퍼를 100% 할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TSMC는 4분기 실적에서 자동차와 고성능 컴퓨팅 매출만 전 분기보다 각 10%씩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생활가전 매출은 전 분기보다 23%, 사물 인터넷은 11%, 스마트폰은 4%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매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TSMC는 작년 연간 매출에서 자동차가 전년보다 74% 증가하고 가장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밖에 고성능 컴퓨팅의 59%, 사물 인터넷은 47%, 스마트폰은 28% 각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TSMC의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이에요. 아주 미미하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UMC도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강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UMC는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자동차 부문은 2022년에 전년 대비 82% 증가해서 현재 전체 매출의 약 9%를 차지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예요. 독일의 인피니온. 지난달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매 분기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피니온의 작년 4분기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5조 7,700억. 전분기보다 14% 증가했고 전년과 비교하면 53%, 반 이상이 증가했어요. 한편 TSMC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팹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건설하죠? 일본에도 하죠? 독일에도 합니다. 독일 정부는 TSMC가 자국 내 팹 건설 시 세제 혜택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당연히 두 손 번쩍 들어서 환영하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반도체 공룡들이 독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인텔에 이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생산 자립을 추구하는 독일 정부와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싶은 반도체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TSMC는 독일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에요. TSMC의 최고 경영자는 이달에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유럽에서 자동차 기술에 특화된 전문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합니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1등은 중국이에요. 또 기름도 세계 1등 수요가 중국이에요. 근데 유럽은 세계 반도체 수요 2%입니다.
전기차도 1등이 중국이죠. 수요가. 2등이 유럽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유럽입니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럽은. 그런데 공급 능력은 만들어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의 반 10%에 불과합니다. 첨단 반도체 분야는 어디냐? 한국과 대만이 선두예요. 반도체 설계 팹은 미국 기업들이 지식 재산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판인 이 웨이퍼 생산은 일본, 대만, 한국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독일의 작센주 있어요. 거기 주도주 드레스덴에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인피니온 등이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본떠서 실리콘 작손이라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요. 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단독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급하기는 아주 용이한 면이 있죠. 아주 바로 옆 나라에 있으니까. 인텔은 TSMC보다 앞서서 지난해 독일에 약 23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든 이 전기차 배터리든 공장을 한번 짓게 되면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몇 조, 몇십 조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걸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상당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기업들이 다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공장도 1년 만에 짓는 게 아니죠. 몇 년 걸려요. 그 다음에 생산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몇십 조씩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상반기부터 공장을 건설 예정이었던 이 보조금 규모 2년으로 공장 착공 일정은 지금 미뤄진 상태라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지난해 11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높은 관심을 표했어요. 독일 대통령이 삼성의 평택 공장을 방문을 한 것은 슈타인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각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을 겪어보면서 반도체 생산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선택지가 다양해진 측면도 있지만 국제 정세 이런 고려할 사항들도 많아 복잡해진 측면 또한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24년 그 이전에는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래된 생산 기술에 의존하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올해 내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이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고 내연기관보다 반도체가 또 더 많이 쓰이는 또 전기차 생산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필요한 반도체의 수가 증가를 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류를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와 전원 공급 관리용 아날로그 반도체 공급이 연중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자동차용 칩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칩들은 공급 과잉에 따른 재고가 쌓이면서 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나 이런 정보를 보면 그래 또 자동차용 반도체 그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내에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ETF를 우리는 들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결론은 결국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